올라올라 또도스! 안녕하세요. 알고마스의 다니입니다. 여러분, 남미 여행 준비하시면서 머릿속에 많은 궁금증이 떠오르시죠? 비자, 고산증, 또 치아는 괜찮을까? 캐리어는 뭘로 가져가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남미 여행에 대한 물음을 싹 정리해드립니다. 진짜 필요한 정보만 여행자 입장에서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미 여행 주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인데요. 이런 질문의 기저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남미는 체력적으로 힘든 곳 아닌가? 에이, 내 나이에 무슨 남미야. 그냥 젊은 사람들이 가는 데 아니야? 이런 걱정들 100번 이해됩니다. 근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알고마스 여행은요, 60대에서 70대 초반에 건강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오는 여행이에요. 단체로 훅 모집하는 여행이 아니고요. 한 분 한 분 저희 인솔자가 직접 상담하고 모시는 프리미엄 소그룹 여행입니다. 그래서요, 내 혼자 나이가 많아 튀면 어떡하지? 젊은 사람들 사이에 껴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여행은 일정도 여유롭고요. 숨차게 달리는 여행이라기보다는 숨 한 번 크게 쉬어가면서 남미의 감동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느긋하고 품격 있는 여행이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 주시고 내 생각에 나는 좀 건강해 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남미 가능하세요. 인솔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 내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가보겠어. 이 마음으로 출발하신 분들이 남미에 오셔서 가장 멋지게 여행을 즐기시더라고요. 어때요? 걱정보다는 설렘이 좀 차오르지 않나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행 경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인데요. 남미는 5개국이죠. 전부 화폐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남미 화폐로 직접 환전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 달러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가 이외에 개인 경비론 한 달 기준 약 1,000달러에서 1,100달러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 안에는 인솔자 400불, 그리고 우유니 가이드 20달러, 그리고 볼리비아 비자피 45달러, 생수 35달러, 그리고 한인 가이드 팁 30달러, 식사 500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 세 국가들에선 환전을 할 때 작은 단위의 화폐는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그러니 출발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100달러를 위주로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장이 찍히거나 찢어진 달러 역시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할 때부터 신권을 준비하시길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 모든 금액에서 900불 정도는 100불짜리로 가져오시고 나머지 금액은 작은 단위의 돈으로 바꿔오시면 좋겠죠. 나라별 예상 환전 금액입니다. 페루 100달러고요. 볼리비아 40달러. 그리고 칠레는 카드 사용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약 250달러. 브라질 역시 카드 사용 예정인데요. 이때 난 모든 자유식을 사 먹을 건 아닌데 그럼 달러를 좀 덜 가져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이 금액은요. 외식을 하시되 살짝 모자란 금액이에요. 그리고 현지에서 갑자기 카드가 안 된다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천해드리는 달러 준비 금액에 준하는 금액 정도는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챙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남미 환전에 대한 고민도 깔끔하게 끝이 나셨나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미 여행, 이심과 로밍, 어떤 게 좋은가요? 입니다. 남미 여행 이심이냐, 로밍이냐? 이 영상 하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죠. 맞아요. 바로 인터넷입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죠. 남미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도, 맛집 검색, 인스타, 연락까지
현지에서도 인터넷은 여러분의 여행 생활력 그 자체예요. 그런데 고민되시죠? 현지 유심을 사서 끼울까? 그냥 한국에서 로밍을 하고 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추천은 단연 한국에서 로밍하고 출발하기입니다. 왜 로밍이 좋을까요? 우선 LG U+, SKT, KT까지 모두 남미 로밍 상품이 있고요. 특히 SKT 같은 경우는 어플로 음성통화도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SKT는 볼리비아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게 정말 큰 메리트가 될 거예요. 그에 반해 현지 유심은요. 나라별로 구입해야 되고 줄을 서고 서류 쓰고 등록하고 시간 예측도 안 됩니다. 여행에 집중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인터넷 하나 때문에 반나절을 날리는 일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야무진 단체 투어죠. 하지만 현지 유심은 자유여행에 적합한 선택지예요. 남미는 느림의 미학도 있지만 현지 유심 계통은 느림의 극치입니다. 결론은 한국에서 미리 로밍 신청을 하고 오시는 게 제일 편하고 가장 실용적이라는 점이에요. 자, 이제 스마트하게 연결된 여행, 인터넷 걱정은 끝내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미 여행에서 이 고산증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남미의 이 짧지 않은 고산 일정에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사실 고산증은 병이 아니라 높은 데 가면 생길 수 있는 일종의 적응 증상이랍니다. 보통 고도를 2,500m 이상 올리면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이 없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들 합니다. 이때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소화 불량까지 나는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고산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날고마스는 리마에서 쿠스코를 도착한 직후에 점심 식사만 하고 바로 우루밤바라는 고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 후부터 차근차근 고도를 올려서 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산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놓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고산 도착 후 첫 4시간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한 일정은 절대 금물이고요. 숨이 찬다. 그러면 바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라주신 다음에 다시 출발하시는 거예요. 또 식사는 소식으로, 음주 안 되겠죠? 또 물은 많이 드셔서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거. 이것까지가 고산증 예방법의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걱정해도 고산증 여전히 걱정되시죠? 하지만 우리 알고마스는 고산을 알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할 인솔자가 고산증을 잘 아는 경험자이기에 믿고 따라와 주세요. 이때 고산증 약을 복용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주세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다음 처방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진통제와 함께 가져오시면 내 증상에 맞게 조절해서 복용하실 수 있으니 함께 준비해 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물론 현지에서 고산증 약 구매하실 수 있지만 제 생각엔 유비무환,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뭘까요? 남미 여행, 치아는 괜찮나요? 남미 하면 그런 느낌 아시죠? 범죄가 가득하고 뭔가 무서운 그런 느낌. 주변에서도 분명 거기 위험하지 않아?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실 남미는요.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관광이 주가 되는 안전한 루트입니다. 다만 이 리마, 산티아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리우데자네이로까지 4개의 대도시에서는 소매치기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우선 가방은 꼭 앞으로 매는 슬링백을 추천드리고요. 길에서 핸드폰 사용은 잠깐 꺼냈다가 바로 넣기. 그리고 뒷주머니에 지갑 절대 안 됩니다. 현지 시장이나 대중교통에서도 항상 기억하고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에요. 또한 함께하는 인솔자와 가이드가
빈민가나 위험지역은 미리미리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런 곳은 무조건 안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먼저 현지 분위기를 체크하고 안전한 길, 그리고 안전한 시간을 안내해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남미 치안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되겠죠? 여러분이 가는 길은 우리 알고마스가 먼저 확인한 길이랍니다. 함께하면 든든한 여행, 알고마스 스타일 아시죠? 네, 다음 질문은 남미 여행 중 필요한 비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데요. 여러분 남미 여행 비자 복잡할까 걱정되시죠? 하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ESTA, 그리고 영국의 ETA, 그리고 볼리비아 비자까지. 자, 빠르게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의 ESTA입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유효기간은 2년, 그리고 직접 신청하시면 21달러의 금액이 들고요. 알고마스의 대행을 요청하시면 프린트까지 다 도와드립니다. 다음 ETA입니다. 역시 유효기간은 2년이고요. 개인 신청을 하시면 10파운드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역시 알고마스 대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두 비자의 경우에는 경유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항공권을 확정한 후에 필요한 비자를 따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볼리비아 비자입니다. 볼리비아 비자는 단체 비자 발급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총 45불이고요. 신청 마감일도 출국 1달 전까지입니다. 복잡한 절차는 저희가 최대한 다 해드릴 거예요. 헷갈리는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비자도 든든하게 도와드릴 거니까요. 이때 볼리비아 비자를 검색하시면 찾아오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황열병 주사 맞아야 할까요? 우리가 여행하는 라파즈와 우유니는 사실 황열병 주사 필수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꼭 맞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비자부터 예방접종까지 걱정은 끝. 여러분, 다음 질문은요. 남미 여행 캐리어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입니다. 사실 남미 여행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죠. 캐리어는 몇 인치가 좋을까? 기내용도 가져가고 싶은데. 근데 아르헨티나는 정말 15kg인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캐리어 크기는 26인치부터 30인치까지 자유롭게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기내용 캐리어요. 이건 가져오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비추입니다. 이 30일의 여행 동안 남미 내에서 무려 10번의 항공 이동이 있고요. 이 기내용까지 챙기시게 되면 항공 이동하기 전날부터 짐 싸기 테트리스의 시작입니다. 게다가 아르헨티나 국내에서는 수화물 규정이 정말 15kg예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무게와 구성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짐 구성은요. 캐리어 하나, 그리고 1박 2일 동안 쓰시거나 트레킹용을 쓰실 백팩 하나, 그리고 앞으로 멜 수 있는 도난 방지용 슬링백 하나. 이 조합이 진리예요. 그래서 준비한 알고마스의 보스턴백입니다.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나눠드릴 보스턴백인데요. 최대 8kg까지 수납이 가능하고요. 캐리어 손잡이에 끼워서 고정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현지에서 체크인 전에 짐 분산용으로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요. 짐은 처음부터 적당히, 그리고 현지에선 이 보스턴백으로 분산. 이 조합이면 무게 초과 걱정도 끝입니다. 짐만 잘 챙기셔도 여행의 절반은 이미 성공이에요. 마음의 짐도 가볍게, 실속 있게 남미로 떠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남미 여행 옷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입니다. 사실 이 옷 걱정은 캐리어 걱정과 함께 맞물리는 질문이죠. 출발 전까지 하는 고민이기도 한데 뭘 챙겨야 할까? 뭘 입어야 할까? 이 출발 직전까지 캐리어를 열었다 닫았다 공감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미 인솔자 입장에서 가볍고 실용적인 옷 구성법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미 전체 일정 중
10일은 여름 날씨고요. 20일은 봄, 가을 날씨입니다. 이때 이 봄, 가을 날씨의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고요. 쌀쌀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드가 가능한 옷이 포인트예요. 자, 상의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팔 티셔츠 5, 6벌 정도. 여름에도 입을 수 있고 레이어드도 가능하죠. 그리고 얇은 긴팔 2벌. 히트텍과 이제 같은 그런 옷인데요. 간절기, 고산지대 이내로 딱이고요. 그리고 고산 같은 일교차가 큰 곳에서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트나 후드 한두 벌 정도 챙겨주시면 아침, 저녁, 미들 레이어용으로 딱이에요. 그리고 바람막이나 경량 패딩은 비바람, 트레킹, 또 우유니 새벽 투어, 파타고니아 일정까지 모든 봄, 가을 날씨를 아우를 수 있는 옷이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얇고 겹쳐 입기 좋은 옷 위주로. 다음은 하의인데요. 하의 반바지는 하나 정도 챙겨주세요. 이 반바지는 리우와 이과수에서 입으실 거고요. 면바지나 슬랙스는 한 2벌 정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지 2개가 모든 날씨를 아우르고요. 또한 데일리 용으로도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꺼운 긴 바지인데요. 파타고니아용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레깅스. 진짜 추울 땐 이너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의의 핵심 역시도 다양한 상의와 돌려 입고 또 겹쳐 입을 수 있게 구성하면 끝입니다. 이제 기타 의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 전일정 필수템이죠. 그리고 슬리퍼까지 챙겨주시면 숙소나 더운 도시에서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말이나 속옷 6세트 정도 챙겨주시면 좋은데요. 매일 입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얇고 또 잘 마르는 옷으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모자나 장갑 또는 목도리인데요. 고산지대에서 방한용으로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수영복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쓰는 남미의 호텔 수영장이 있습니다. 또 리우에서 바다 수영할 수도 있죠. 이때 쓰시면 좋으실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탱고 디너쇼를 위한 정갈한 복장까지. 저희의 전체 일정에서 세탁소 방문은 일주일에서 10일마다 한 번 정도 가능합니다. 전체 일정에서 2번 정도 세탁소에 빨래를 맡기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남미 30일 여행 옷 챙기기 어렵지 않죠? 남미는 레이어드 가능한 옷, 또 가볍고 실용적인 아이템 중심, 그리고 잘 마르는 의류 구성. 사실 너무 많은 옷보다는 잘 돌려 입는 똑똑한 짐싸기가 필요한 게 바로 남미 여행 고수의 짐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여행 중 자유 일정, 스페인어 몰라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에이, 스페인어 못하면 힘들지 않아? 의심이 드시나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알고마스 여행 중 조식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총 56회 식사가 있는데요. 이 중 25번이 포함입니다. 이때 자유 식사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함께하는 인솔자가 전날 항상 현지 맛집을 추천해 드릴 거고요. 또 메뉴 주문 방법까지 함께 안내 드릴 겁니다. 이때 인솔자가 핸드폰으로 구글맵을 기반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길 찾기부터 그 식당의 메뉴, 평점까지 핸드폰 하나로 싹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남미 여행이 그라시아스 한마디면 반은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 주세요. 우리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더 자세한 요청이 필요할 때는 어떡하냐고요? 그럴 때는 우리 번역기 앱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남미 여행 스페인어 몰라도 걱정하실 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남미 식당은 QR코드 메뉴가 꽤 많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고르시면 끝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 남미 여행의 소확행, 작지만 식당에서 새로운 음식을 주문해보는 이런 소소한 성취의 순간이 쌓여서
여러분의 여행이 조금 더 반짝반짝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선택 관광인 피츠로이 트레킹. 어떤 투어인가요? 인데요. 네, 피츠로이 트레킹 신청하셨다고요?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아, 설마 산 꼭대기까지 가는 건가? 우리의 목적지는 피츠로이 정상이 아니라 카프리오스입니다. 예쁜 곳만 콕 찍고 오는 경치 맛집, 걷기 좋은 산책 투어예요. 왕복 약 4시간 정도로 난이도는 하에 속하는 트레킹입니다. 이 숙련된 분들도 한두 시간 만에 다녀오실 수 있는 루트이기 때문에 힘겨운 산행 가는 느낌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카프리오스의 고도는 해발 760m고요. 피츠로이 산 자체는 해발 3,400m가 넘는 높이에 있지만 저희가 가는 코스는 가벼운 하이킹 수준입니다. 이때 기온은 최저 5도에서 최고 15도, 복장은 내복과 바람막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 피츠로이 트레킹 선택 관광이죠.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예쁜 깔라파떼 마을에서 카페 투어 혹은 산책 타임을 즐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날은 여러분들만의 힐링데이로 남겨주세요. 자, 피츠로이 트레킹 겁먹을 필요 없겠죠? 간단한 등산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모두 피츠로이의 멋진 풍경과 감동을 그대로 담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 다음 질문은 남미 여행의 이 등산 스틱 가져가도 되나요? 인데요. 이 질문 역시 앞선 질문에 연결되는 궁금증이기도 할 텐데요. 담임님, 등산 스틱 꼭 챙겨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으면 쓰겠지만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요. 남미 여행 중 등산 스틱이 꼭 필요한 일정이 거의 없거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건 마추픽추, 그리고 또레스 델 파이네, 그리고 피츠로이 이 세 곳 때문일 텐데요.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추픽추. 이곳 마추픽추에선 등산 스틱을 쓰시려면 바닥에 고무캡이 꼭 있어야 해요. 하지만 건강하게 남미 여행을 오셨다면 사실 스틱의 도움 없이도 전부 편하게 갔다 오실 수 있는 코스입니다. 두 번째, 또레스 델 파이네인데요. 여긴 또 얼마나 걷냐고요? 사실 걷긴 걷는데 완만한 오솔길 정도예요. 막 길이 험난하거나 고단한 그런 코스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피츠로이 트레킹인데요. 사실 이 트레킹이라는 이름이 붙은 유일한 코스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가 험하지도 않고요. 왕복 4시간 정도인데 입문자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등산 스틱이 짐 부피를 꽤 많이 차지한다는 점. 사실 한두 번 쓰시려고 한국에서부터 이 등산 스틱을 챙겨 오시려면 너무 비효율적인 선택이죠. 캐리어에 등산 스틱보다 더 중요한 자리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무릎이 안 좋은데 그래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이런 분들 가벼운 접이식 스틱으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등산 스틱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충분하다. 대신 가벼운 마음과 튼튼한 두 다리만 챙겨오시면 됩니다. 네, 이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네요. 다들 궁금한 점이 다 해소되셨을까요? 제 생각에 남미 여행은 낯설지만 그래서 더 설레는 여정인 것 같아요. 남미 여행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행은 준비가 반이죠? 그 반을 채워드리는 단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차오차오!